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관세는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요. 트럼프 이 트쪽이 자식 아주 기똥차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시황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어제 제 댓글에 보시면 제가 브리핑하는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저는 대응을 위한 유튜브입니다. 저는 매매만큼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항상 말씀드릴 때 대응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눌리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이 추세를 살려서 눌리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다. 눌리더라도 굉장히 살짝 눌리고 올라가주면 그래도 꽤 높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은 85K 정도가 될 거다. 눌리지 않고 85K 정도까지 올라타준다면 이거는 고점 갱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찐반, 즉 바닥이 나왔다. 7273을 가지 않고 745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무빙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눌리지 않아야 한다 인 거고, 두 번째는 85K를 다이렉트로 뚫고 안착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의 포인트는 첫 번째, 이탈했을 때 싸움을 느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라오더라도 85K에서 저항을 받겠구나.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대응 포인트는 여기 이탈했을 때는 롱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대응을 해야겠죠. 비중을 줄이던지 혹은 추격 숏을 리테스트에 타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만큼 눌린다면 이후 롱을 받더라도 85K에서는 숏각을 위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요 내용이었어요. 되돌려 보셔도 마찬가지의 내용일 겁니다. 어제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요 내용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올라갈지 내려갈지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다면 이렇게 갈 것이고 저렇다면 저렇게 갈 것이고 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양방을 다 뭐 맞췄다라고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통 구간이고 어디에서는 꺾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면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꺾이면 이렇게 가겠구나. 이 두 가지의 관점, 분기점을 찾는데 저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서의 반응을 보고 이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위주로 하는 트레이더다 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기반으로 오늘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 추세를 살려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85K 위에 안착해주면 이거 바닥 나왔고 찐반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MSS도 나오죠. 고점을 높여주는 다우 이론상의 하이어 하이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세 반전을 만들 수 있고, 85K는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85K를 올라타 준다면 이후 흐름도 찐반의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됐죠? 이탈을 했죠. 자, 이탈을 한 거 그래 좋아. 하지만 여기에 단단한 덜 눌림 정도로 그러면 합의를 보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올랐고 이탈했지만 덜 눌리고 이대로 또 올라준다면 A, B, C 혹은 3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 눌리는 것도 괜찮았는데, 어디에서 갈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렸죠. 이 저점이 깨지면서 눌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첫 번째, 그러면 이거 찐반의 가능성은 조금 어렵겠다. 이건 방에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찐반의 가능성은 많이 배제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 오름 숏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테스트에서 숏자리가 나왔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못 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왔을 때 롱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고, 그쵸? 그리고 나서 올라오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85K에서 저항을 받겠구나, 그리고 85K, 84K 언저리 이 매물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걸 기조로 잡고 매매를 하겠다로 이제 노선이 조금 더 정해졌죠. 이만큼 깊이 눌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1번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상태에서 어제 적정 수준을 눌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84K, 85K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올려줬다면 A파, B파, C파의 형태로 올라서 한 84에서 85K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엄청 쏟았죠. 거의 지금 쌍바닥 매수세로 살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거의 저점 갱신 날 때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즉 그 말은 현재 상태에서 A, B, C로 보기에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능성은 없나요? 아기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쯤에서 눌렸다고 하면 C파가 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5대5 정도, 이 5대5는 하나는 이렇게 C파를 뻗어내서 85, 84 정도 언저리까지 이 매물대에 도전하는 것이 한 5, 그리고 그냥 저점 갱신이 나서 72, 73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69 정도까지 쭉 빠져주는 그림이 5, 즉 여기는 반반짜리가 되었다. 그러면 반반의 확률은 어느 한쪽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롱을 잡든 숏을 잡든 비중 조절을 해서 조금만 잡던지 혹은 관망을 하던지 요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른 관점들보다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제 관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영상을 찍는가,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다른 결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플롯의 형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관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두 가지 포인트만 한 번 더 참고할 요소들을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제 유효하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봉의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를 한번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일봉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잡힌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 줄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아 올려줬다면 이렇게 또 다이버전스가 중첩으로 잡히는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봉 다이버전스를 잡고 올라가면서 이 양봉도지가 떴기 때문에 꽤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음봉 몸통 긴 영망치를 만들어내면서 이 분위기를 아주 만신창이 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태에서는 일봉 다이버전스가 반영되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잡히고 이런 변곡의 패턴 나와준다면 강하고 빠른 반전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음봉이 따라 붙어주면서 쌍바닥까지 찍었다는 건 현재 다이버전스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다이버전스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RSI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 끝과 중첩 다이버가 잡히는 상태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마 저갱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일봉 다이버전스는 현재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참고사항은 트럼프가 9일부터 중국 관세에 반영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일날부터 상호관세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새벽에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9일 00시부터 중국한테 104% 관세를 부과한다. 104% 굉장히 세죠. 1000원짜리 상품을 판다고 하면 유통마진이나 이런 거 다 제끼고도 1000원짜리가 2040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예 경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건 그냥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달고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구나 라는 공포감 때문에 시장 역시 모두 하락을 했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 애플 공장도 있고 테슬라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테슬라와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미국에 판매를 하려면 104% 관세를 맞기 때문에 두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파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미 3대 증시에도 다 반영이 되었어요. 보시면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전부 꽤 큰 상승폭을 만들었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상태가 나와버렸습니다. 즉 현재에는 보복관세, 상호관세 이슈가 어제 한 번 더 터져주면서 또 한 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드렸듯이 9일이 좀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정도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거나 혹은 중국이 중재안을 내놓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중국한테는 엄청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각국 다른 나라들에게는 꽤 열어놨어요. 중국은 무조건 우리 보복관세하고 끝까지 따라갈 거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9일 날부터 시작되는 그 발표와 협상 과정들이 아마 주가에는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각국과의 협상 소식들이 조금 호재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버텨만 준다면 한 발 더 올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비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빙, M파동 무빙, 쌍바닥 무빙 이런 식으로도 하나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가지 참고사항들을 체크했을 때 쌍바닥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등이라고 보고 한 번 더 적용이 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 준 다음에 이게 바닥이라고 한다면 계속 지지부진 바닥을 또 다져주는 그림, 그리고 상승 채널을 만든 다음에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 후 리테, 그 다음에 상방 분출,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 끌리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이 아니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적용이 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조들과 흐름 그리고 주요 포인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나 대응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장도 많이 힘들고 다들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던데, 이젠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좀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관세전쟁 좀 마무리되면 좋은 날 분명히 올 거니까 잘 버텨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